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사이버트럭 50억 불을 달성했다는 주제 따로 보고요. 자, 그리고 6배 빠른 FSD를 출시한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 땡스기빙 연휴 기간 동안 가족이 함께 여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스베가스와 데스밸리까지 다녀왔는데요. 자,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 기분 좋은 선물이 하나 도착해 있더라고요. 문을 따서 들어오니까 선물이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선물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 게요. 여러분들에게 자랑 하나 합니다. 이 선물을 저희 딸 녀석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자기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제 집으로 도착하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처음에는요, 뭐 레이첼 정 이렇게 이 표지에 써 있길래 저는 이게 제 선물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딸 녀석의 뭐 어떤 이 다른 어떤 뭐가 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랄프 로렌입니다. 이 폴로죠. 이게 랄프 로렌의 이 폴로인데 뭐지라고 열어봤더니 이 아빠 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그래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이런 거 보니까 자기가 사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첫 번째 월급으로 아빠에게 옷을 선물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딸 녀석이 이번에 그 대학을 가고 나서 지금 현재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 튜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또 대학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딸 녀석이 이제 뭐 공부를 썩 잘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요청들이 많죠. 주변 지인들의. 그래서 이 녀석이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요, 이 비싼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말까 하다가, 딸에게 받은 선물이라 너무 그냥 자랑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싼 옷 사지 말고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히포크레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중적이지 않냐. 우리 보고는 그냥 옷도 사지 말라고 해놓고 조깅할 때 나이키 신발 신지 말고 너이키 사라고 제가 해놓고 근데 자기는 저만은 이렇게 브랜드를 사냐. 이거 사실 비싸잖아요. 이런 거. 그 폴로 이 셔츠가요. 겨울용은 기본 다 뭐 $100, $150씩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선물해 왔길래 제가 왜 이런 걸 샀냐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안 사주면 옷 안 사잖아.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죠. 뭐 이런데 돈 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찌됐건 딸 녀석이 자기가 튜터해서 과외를 해가지고 번 돈으로 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보냈고, 그리고 엄마에게는 또 반지 선물을 아주 고가의 반지를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몇 달간 번 걸 탈탈 털어서요. 이 선물을 부모에게, 아빠에게는 이 옷을 선물하고 엄마에게는 또 반지를 선물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딸에게 받는다? 그 딸이 드디어 이제 본인이 이제 소위 경제활동을 해서 번 돈이잖아요. 경제활동을 해서 제대로 번 걸 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저희 또 장모님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하면 사람이 참 기쁜 거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딸 녀석에게 제가 또 이제 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딸 너무 고맙다라고 했더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중에 내가 치과 의사 되면 더 비싼 거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무 좋지라고 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이런 비싼 건 사지 마세요. 그 돈이면요 테슬라 한 주씩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사주는 것만 받으세요. 친구가 사주건 자식이 사주건 남이 사주는 거는 뭐 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고가의 옷은 뭐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비싼 차며 뭐 비싼 옷이면 못 사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비싼 차를 몇 대도 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여러분 많은 저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정말 어려운 이웃을 많이 쓰거든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이런 것들이 사는 게 이렇게 뭐 의미가 별로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돈 쓸 바에는 정말 이 투자를 더 하는 게 낫지. 전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난닝구 입고 뛰어도 되고요. 많은 10불, 20불짜리 옷 입으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멋있으면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어요. 저는 그냥 이 옷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거든요. 브랜드에. 정말 진짜 10불짜리, 20불짜리 입고 다니면서 정말 즐거워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거 자식이 선물해 주거나 이러면 괜찮지만 굳이 물론 테슬라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여러분 가족에게 자신에게 선물을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워낙 주식도 많이 올라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올랐을 때는요, 한 번 정도는 또 가족들에게 선물도 주고 아내에게, 고생한 아내에게 선물해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선물을 해 주는 거 정말 좋습니다. 아무튼 자식에게 이 선물을 받으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고급지게 딱 포장을 해서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프 로렌에서 바로 거기서 주문을 해서 보내오니까 선물용으로, 그것도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날 딱 도착한 거 있죠. 정말 이걸 보는데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처박아 놨거든요. 딸 녀석이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이제 가져가겠지 하고 했는데 아내가 들었더니 이거 열어보더니 이거 제 거라는 걸 보니까 와,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선물 받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어찌됐건 이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들 잘 지키셔야 돼요. 투자하는 게 왜 투자입니까? 나 자신을 지키고 노후 준비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고, 또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남자들이라면, 가장이라면 아내를 지켜주고 또 자식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이제 주일날 보내시고 또 여기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땡스기빙 연휴를 계속 보내고 계신데요. 연휴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현지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또 이 X에 글을 올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글을 올렸습니다. 달러 패권과 관련된 얘기를 올렸거든요. 우리가 매크로를 이해하는데, 앞으로 트럼프 시대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요, 무슨 얘기를 했냐. 저 위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the BRICS countries are trying to move away from the dollar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BRICS라고 하는 나라들 있죠. 오른쪽 편에 브릭스 정상회담 매번 하지 않습니까? 브릭스는 뭐가 있습니까? B는 브라질이죠. 그리고 R은 러시아고요. 그리고 I는 인디아고 C는 차이나. 그리고 이제 이 사우스 아프리카가 S거든요. 그래서 이 5개 국가가 함께 모여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자신들만의 어떤 그 세계. 그러니까 이들이 모이면요, 인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 인도만 하더라도 거의 30억 넘어가죠. 그리고 뭐 나머지 나라들도 러시아도 그렇고 작은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함께 이제 모이면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달러 패권으로부터 벗어나자. 달러가 지배하는 소위 달러의 기축통화, 또 달러 패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자, 그러자 트럼프가요, 이제는 여기에 철퇴를 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패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그런 생각들 is over라고 합니다. 끝났어. 이제 그런 생각 하지도 마라면서 단호하게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에게요, 뭘 요청하고 있냐면, 자, 지금 이 브릭스라는 나라들에게 우리는 커미트먼트를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브릭스의 새로운 통화를 만들겠다? 즉, 이 5개 국가가
인구가 뭐 3, 40억이 되니까 자기들만의 통화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달러 말고요. 뭐 예를 들면 브릭스라고 하는 이 통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통화를 만들어서 소통하겠다?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릭스만의 통화를 만들어서 달러 패권을 벗어난다는 거, 이런 거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얘네들에게 확답을 얻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뭐냐, nor back any other currency to replace the mighty US dollar. 정말 이 초강력한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 달러를 대체할 만한 그런 또 다른 통화를 지지한다? 그거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들 나라들에게 요구할 것 요구하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만의 통화를 만든다거나 다른 통화를 지지한다? 뭐 가령 뭐 위안화를 이 브릭스 아니면 달러 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저 그렇게 한다면요, 100%의 관세를 두들겨 맞을 거다라는 거죠. Will face 1% tariffs라고 하죠.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Should expect to say goodbye to selling into wonderful the US economy. 우리 미국에게 물건을 파는 거 굿바이를 이제 고해야 될 거란 거죠.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물건 팔 생각 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here's no chance that BRICS will replace US dollar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 거래에서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 브릭스의 움직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ny country that tries should wave goodbye to America. 이들 중에 어떤 나라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그게 중국이건 인도건 어떤 나라건 간에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럼 미국과 굿바이를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더 이상 거래며 무역 거래며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가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하죠. 원래 트럼프가 항상 초장에는 강해요. 근데 뒤에 가서 협상을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가의 스타일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이 거래의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이 사람 협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찌됐든 트럼프가 달러 패권을 흔드는 세력들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달러가 그만큼 지위가 흔들리고 있죠.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긴 얘기라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확실히 다 잡고 가겠다라는 건데,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관세 때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물건을 못 팔게 하겠다면서 아예 거래를 막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을 이 트럼프가 지지하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원래 트럼프는요, 비트코인 정말 싫어했어요. 자, 트럼프가 정말 싫어했고 미국 자체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 이번에 대통령 소위 유세를 할 때부터 비트코인을 지지한다, 뭐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으로 삼겠다 등등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보고 옛날에 왜 비트코인 투자 못하게 하더니 왜 지금 비트코인을 멤버십에나 이렇게 알려주고 비트코인을 얘기하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을 반대한 건요,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미국이 반대하면요, 왜냐,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두들겨 때려버리거든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다가 한 방이 날아가요. 마치 중국에 투자하다가 무역 분쟁 터지고 미국이 중국을 때려버리고 중국이 못 일어서게끔 지금 아예 짓밟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투자도 하지 말라는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비트코인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미국이 이걸 용인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왜 제가 멤버십에다가 이제부터 사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은 멤버십에서 많이 소통을 안 하는데 이제 조만간 많이 소통할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비트코인을 제가 올해 초에 4만 불대에서 이제 사라고 한 건요, 왜 사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용인한 거예요. 트럼프도 용인했고, 미국이 용인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ETF가 미국에 승인을 해줬잖아요. 끝난 거죠. 그러면
미국이 이제는 이걸요, 우리가 컨트롤하겠다라는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했다? 그동안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사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의 견제였는데, 달러 패권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용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제 멤버십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 소위 달러 패권을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가져간다? 비트코인을 합법화시켜 간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지금 이 트럼프는요,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는 게 진심이에요.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래서 그것들 지키기 위해서 관세 정책, 미국의 물건을 못 팔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거래 중단, 그리고 이제 뭐 가상화폐 시장을 살려가지고 달러 패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이 대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겠다는 게 바로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드디어 테슬라가 FSD 자율주행 버전 13을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위에 빨간색 라인을 보세요. 이 FSD 슈퍼바이저드 중에 버전 13인데요. 이게 이제 non-employee죠. 원래 이제 직원들에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풀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버전 13은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5 to 6 times improvement in miles between necessary human interven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12.5.4 버전 12 있죠. 그러니까 이 버전, 이 12 버전에 비해서 무려 6배 이상 향상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하죠. 그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그 어떤 그 마일의 빈도수, 그러니까 지금 이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머스크가 이걸 공언했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버전은 지금 버전보다 5에서 6배 정도 훨씬 더 향상되고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근데 이게 그대로 향상되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예상한 대로, 머스크가 지난번에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사이버캡 있지 않습니까? 그때 로봇 그 택시데이 때 사이버캡이 FSD 버전 13을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타고 있었던 게 버전 12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5배 더 빠른 버전 13을 FSD 그때 사이버캡을 활용한 거죠. 그리고 지금 텍사스 있죠. 텍사스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버전 13으로 테스트하고 있답니다. 그건요, This is FSD 버전 13.2입니다. 13.2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2.5.4 버전보다 6배나 더 향상된 거라니까 얼마나 더 부드럽고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을 이번 여행 중에도 테스트 해보는데요. 정말 여행이 너무 편하다고요. 피곤함이 덜 피곤해요. 이건요,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 이 FSD 자율주행 12 버전 12보다 5에서 6배 이상 더 또 좋아진 거다? 그러면 얼마나 더 부드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속도가 점점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테스트하고 있는 이 사이버캡이 버전 13으로 움직인다? 이거보다 더 가겠죠.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건요, 버전 14을 착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FSD 버전 13이요, 굉장히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다라는 점이, 이게 지금 뭐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중요한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방향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 데이터를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이번에 버전 13이 5배에서 6배 이상 향상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원래 머스크가 지난 10월 달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앞으로 지금 출시된 버전 13은 버전 12보다 6배 이상 향상되고 6배 이상 더 빠르게 이제 대응하는 그런 이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데, 자, 그 말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막대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면 5에서 6배 정도라고, 6배 향상된 거 나오죠. 이게 지금 이번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 큰 거, 우리 보면 가운데 거요. 보이면은 이게 4분기죠. 자, 지난번에 그 3분기 때 12.5 버전이 그때 이제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이 막대 그래프 보시지만 그때도 한 3배 정도 이전에 12.4보다 12.5가 3배 정도 띄어진 거라고 합니다. 속 좋아진 게요. 자, 그런데 12.5 버전에서 이제 여기서 5배에서 6배가 껑충 뛴 거예요. 버전 13으로. 자, 그런데 이게 날짜가 4분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4분기에 있지 않습니까? 4분기 지금 이제 12월 달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딱 4분기 중간 지점에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그대로 흘러나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내년 2분기 예상하고 있어요. 내번 second quarter, 2분기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4, 5, 6, 즉, 뭐 5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버전 14 정도가 이제 이 2분기 정도 내년에 한 5월달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또 한 번에 5배에서 6배 정도 향상되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 세팅이 되고 있고 하니까 속도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요, 또 한 번에 5에서 6배 정도 더 좋아진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 새로 나오는 것도 6배 향상된 건데, 사실 지금 제가 12.5 버전을 타는데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6배가 향상됐고 또 한 번에 6배가 또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다음번에 내년에 5월 달에 나오는 버전 14은요. 다시 한번 6배가 뛴다? 이렇게 되면은 회색, 오른쪽 끝에 회색으로, 회색 막대 그래프 보세요. 이게 휴먼 드라이버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이제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것도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6배 향상된 거는 이제 사람 수준에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거 보면 되고요. 내년 5월 달은 사람보다 더 안전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건 여러분, 지금 이제 7월, 8월, 9월 달에 출시하게 될 바로 텍사스와 이 캘리포니아에 출시하는 로보택시 출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는 정말 사람보다도 더 안전한 그런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람 수준보다 더 좋은 운전하는 안전한 확보되어 있을 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텍사스나 이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실험할 때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사람보다 안전하니까 그냥 사실은 안 다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가 안 나는데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믿고 타는 거죠. 뭐 사고가 나려고 하면 알아서 더 빠르게 반응하니까 멈추기도 하고 뭐 갑자기 튀어들어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이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런 것보다. 왜냐 카메라가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으니까 더 빠르게. 우리는 사실은 우리 감지를 못하는 뒤에서 날아오는 걸 할지 예상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뒤에서 뭐 아니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까지 다 커버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지금 이번에 버전 13 나왔다. 약속대로 앞으로 다 또다시 한번 6배 더 빠른 거 이제는 내년 상반기 기대되죠. 여러분 이런 자료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내년에는요. 무조건 주가가 더 올라요. 데나이브즈 어저께 말씀드렸죠. $600 돌파할 거라고. 근데 $600 타도 보수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보다 2배가 더 뛰어요. 최소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더 사모아야 되죠. 2배가 뛸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근데 그것도 보수적이라고요.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 정말 황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후내년, 2030년도까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지런히 사모으세요. 이런 기업은 계속해서 펀더멘털을 가지고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기회를 줄 때 만약에 여러분 또 떨어져 준다 이러면요. 땡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계속 담아가는 전략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사이버트럭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드디어 이 사이버트럭이요, 출시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간은요, 11월 30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벌써 작년입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는데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작년에 그 첫 번째 딜리버리 한 거 있죠. 사이버 트럭.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가죽 점퍼를 입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사이버 트럭 출시를 막 이렇게 멋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그때 생각이 납니다. 사이버 트럭 정말 멋있게 아주 우람하게 쫙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타고 가는 거 보였죠. 그때가 11월 30일 날 첫 번째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오늘이 24년도 11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1년이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1년 만에 around 5 billion of revenue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5 billion. 여러분, 50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이버 트럭 1년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 달성. 자, 원래 1년은 워밍업 하는 기간이죠. 이제 내년부터는 미치도록 이제 생산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한국 돈으로 지금 1,400원으로 계산하면 7조 원 규모잖아요. 굉장한 거죠.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 사이버 트럭만 가지고도요, 굉장한 매출 영역이 확보가 될 거예요. 이거보다 2배 혹은 뭐 3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시작을 한 거니까 사이버 트럭은 계속 하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건요, 이제 마진율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마진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파는 거는 다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다 응집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는 정말 테슬라구나. 어떤 회사도 이런 픽업 트럭을 만약에 만들었다 이렇게 최첨단으로 돈이 사실 플러스가 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이 50억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드디어 이제 이 출시한 지 1년이 됐는데 사이버 트럭이 처음 공개하고 나서 이제 안 나오니까 꽤 안 나왔잖아요. 이게 한 4년 뭐 한 동안 안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즉 테크가들하고 뭐 공매도들이 할지 테슬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이버 트럭 야 죽어도 못 만들어. 절대로 they would never actually make. 야 실제로 만들 수 없는 이런 자동차야. 생긴 것도 정말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 사트가 정말 독특하게 생겼고 사실은 이거를 뭐 어디다 쓰겠냐, 뭐 이 트럭으로 뭐 쓸만하겠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거든요. 못 만든다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4680 배터리를 그거 머스크가 구라친 거다, 뭐 사기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한국의 우리 문화 아저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4680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역시 국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국내 수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좋아지지 않으면요, 국내 2차 전지도 잘 될 수가 없어요. 다 영향을 받잖아요. 테슬라가 잘 돼야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봤던 4680도 지금 생산이 잘 되고 있고 LG에서도 만든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나오는 거 보면 안 된다 그랬죠. 특히 고등어 있죠, 한국에. 이 해산물들이 테슬라 택가들이 많습니다. 해산물 출신들이. 한국의 문어머리, 그리고 미국의 고등어.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고든 잔슨, 고등어라고 불리는 고든 잔슨은요, 매번 나와서 방송에서 사트 사기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이버 트럭 안 된다고. 이렇게 생겨먹은 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테슬라가 마이너스인데, 이거 처음 만들 때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만드냐 그런 거예요. 근데 머스크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머스크는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머스크는요, 이게 이제 초반에는 마이너스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을 다 계산을 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적자인데 어떻게 만들어요? 예쁘게 생긴 거, 쇼할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머스크가 강조한 실제적이고 우리가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는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생산하는 거지, 아니면 길게 못 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 밖에서 전기차 만드는 내연기관차랄지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거 보세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건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쇼오프로는 누구나 뭐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만들면 만들수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 사트가 드디어 절대 못 만든다고 했는데 나와서 1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매출을 벌써 50억 달러를 만들었다. 이제는 여러분 100억 달러, 200억 달러 가는 건 시간 문제죠. 여기에 지금 마진율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중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모든 차량들이 픽업 트럭까지 이제는 플러스로 다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이 판매 대수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돈을 캐시가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사트가 또 해주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 에너지 상하이의 그 메가팩 공장이 올해 지금 말에 거의 몇 주 안 남았어요. 완공이에요. 거기서 이제 내년부터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지금 테슬라가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보다 확실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는 언제나 바이 앤 홀드 해야 될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교수였습니다.